관계에서 과제 풀이하는데 여기 지금 교재가 86페이지예요. 85페이지 질문이 없다 해서 넘어갔고요. 86페이지 봅시다. 6번 문제에서 what이랑 how는 둘 다 관계부사지만 사실 뒤에 성질이 좀 다르죠. 관계부사긴 하지만 what 자체는 결과적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지만 뒤에를 봤을 때 what은 반드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관계대명사랑 선행사를 포함한 거니까. 그러니까 구별 기준은 이거예요. what이 올 거면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how가 올 거면 뭐가 오겠어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원래 관계부사 how를 써도 그렇고 의문사 how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nobody 주어고 had thought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사용한 동사죠. 결국 think란 동사의 목적어가 안 보여요. 이 자리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쵸? 즉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이 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동사도 보셔야 돼요. consist of 뭔가로 이루어져 있다. 즉 발견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8번 볼게요. 8번에서 7번하고 두 개를 사실은 매칭해서 보라고 낸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나와 있는 명사가 place인데 이것만 보면 둘 다 where 같죠. 그렇지만 전행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관계 부사가 들어갈 자리라면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 대명사 위치가 올 거면 뒤에가 불완전하겠죠. 위에 건 질문이 안 하는데 밑에 게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해요. 사실 둘 다 질문이면 모를까? 자, 아래를 볼게요. I have always wanted to visit인데 뒤에가 동사 go가 들어갔다 칩시다. 그랬으면 해석은 똑같아요. visit을 쓰거나 go를 쓰거나 똑같은데 만약에 visit이었으면은 지금은 visit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고 the place가 선행사가 목적어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go였잖아요. 그랬으면 그땐 where이 답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나 늘 가고 싶었어. go는 뒤에 to가 없는 이상은 원래 목적어를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완전한 문장이 탄생돼요. 그러니까 뒤에가 go로 끝났으면 의미는 visit이나 go나 똑같지만 앞에는 관계 부사자리다. 하지만 뒤에는 지금 visit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구조니까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9번에 볼게요. 일단 that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죠. 왜? 대명사 대시 아닌 이상은 전치사 뒤에 접속사도 안 돼. 관계대명사 또 전치사 뒤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얘를 고른 것 자체가 무리야. 뒤를 가봅시다. 오늘 신문이 보도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뒤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the accident죠. 그런데 오늘 신문이 보도 다음에 사실 전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reports about the accident겠죠? 즉 선행사는 뭐야? 앞에 있는 the accident예요. 즉 그 사고에 대해서 보도한다라는 얘기예요. 대시 안 되는 이유는 전치사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가볼게요. 11번에 봤을 때 컴마를 찍어주고 나서 위치가 들어갈 수 있죠. 뒤가 불완전하다면. 관계 부사 중에선 where가 when을 직접 계속 전법 쓸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뒤는 관계 부사 성질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 search for 찾았다. 그 다음에 different kinds of food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가 다 있잖아요.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그 다음에 search에서부터는 그냥 그 food에 계신 것 뿐인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뒤가 완전한 자리니까 자, 그 것의 어떤 본고장 자체 used to be 옛날에 이랬었다란 얘기예요. 뭐의 자, 결국 이런 숲이었대요. 그 숲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 녀석 어떤 동물 같은데, 그치? 그 동물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물을 찾곤 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in the forest 고친 다음에 in which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내려가 볼게요. 13번 문제 볼까요? 뒤에 관계 대명사를 쓰려면 계속 말하지만 불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주어가 빠졌으면 쟤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목적어가 빠졌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세요. 뭔지 모르는 주어가 있고 일단 뒤에가 수동이 된 이상 오히려 목적어를 쓰는 게 문법상 틀리죠? 원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용상 무엇을 쓰느냐? 지금이야 선택이지만 만약 쓰라고 했으면 뭘 쓸까? We should fight for the right to tell the truth. 우리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됩니다. 즉 저런 권리가 탄압당하면 안 된다. 저걸 위해 맞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whenever 언제 뭐 할 때마다야 it이라는 건 앞에 나와는 결국 it right겠네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위협받을 때마다 라는 얘기로 쓴 거겠죠. 14번 볼게요. however는요. 뒤에 반드시 써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형용사 또는 부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올 가능성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however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아무리 그런 형용사 한 성질을 띨지라도가 되고 however 다음에 부사가 온다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걔는 일단 안 되고 그럼 whatever 다음에 the reason 그리고 사실 뒤에는 주어 동사 정작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하면은 it is가 되겠죠. 즉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depression in children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non-normal 정상적인 건 아니다. 15번 볼게요. Fire can strike예요. 자, 불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how carefully 왜 안 될까? 자, 이건 지난번 수업 시간 한번 얘기했어요. 얘는 의문사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뒤에 careful한 형용사가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럼 뭐야? 얼마나 조심하는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사실은 힌트를 준 게 이미 있어요. 뒤에다가 whether you smoke or not 이라고 쓰면은 whether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게 지금 결국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쓴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거를 however를 however 써야 한다는 이유는 how가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절이 돼요. 왜? how는 의문사절이죠. 그럼 의문사절은 곧 명사절이 돼요. 자, 만약에 선생님 저거 관계부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자, 관계부사라고 했으면은 이거 자체 뒤에 바로 형용사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관계부사면은 그냥 the way 다음에 in which 같은 의미가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완전한 문장 다른 구조가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 형용사가 연결됐으니까 얼마나 이러든지 간에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일단 명사절을 쓸 수 없었다. 왜? 앞에서 문장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불은 일어날 수 있다. 끝이에요. 물론 strike가 뭔가를 때리다 치다라는 타동사로 쓸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냥 자동사로 발생하다예요. 자, 그럼 뒤쪽에 나와 있는 however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however careful, whether 둘 다 특성은 부사절이고요.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죠. 양보의 부사절은 뭐예요? 해석이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해요. However careful you are. 당신이 아무리 조심할지라도. 그 다음에 whether you smoke or not. 당신이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지 간에 불은 일어날 수 있어요.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질문이 있었던 게 3번이에요. That is one of the several reasons.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which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 주어 있어요. 일단 나는. 스탑 때 목적어가 동명사예요. 나는 술 마시는 걸 끊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얘는 안 되겠죠? 내용상 봤을 때 그것이 내가 술을 끊은 이유들 중에 하나야 일 테니까 깔끔하게 관계부사 하나로 고치거나 위치를 그냥 되살리고 싶으면 앞에 전치사 for 하나 붙이시면 y랑 같은 의미를 가지죠. 5번 볼게요. You may take anything인데요. Whatever you like. 왜 안 돼요? 앞에 선행사가 있죠. Whatever 자체가 뭘 말하냐면요. Anything 대시예요. 네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걸 쓰게 되면 anything 중복되죠? 그러니까 뒤에 게 안 되는 거예요. Anything that you like. 6번 볼게요. She believed without question. 그 여자는 아무 의심이 여지가 없이 믿었대요. 뭘? 뒤쪽에 보니까 whichever she read in the paper 그랬는데 whichever이라고 말하려면은 앞에 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랑 저거를 읽었는데 그 여자가 이걸 읽건 저거를 읽건 간에 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which, 어느 것, 즉 두 개 중에 어느 것, 세 개 중에 어느 것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범위가 제시된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그냥 자기가 신문에서 읽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믿었다 이렇게 되죠. 자, whatever는 다시 한번 뭘로 쓸 수 있다? anything 대시예요. 자기가 읽은 그 어떤 것이든 믿었다. 7번 볼게요. Please sit down 그랬는데 앉으세요. 그랬는데 no matter where이라고 쓴 건 wherever이 되는데 그런데 왜 no matter where는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옆에다가 여기서 wherever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려면은 at any place that you like라고 쓰실 수는 있어요. 즉 당신이 좋아하는 이란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주는 상태로 쓸 수 있어요. 당신이 마음에 드시는 그 어디에든지 앉으세요 라는 얘기인데 wherever를 no matter where로 쓰게 되는 순간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네가 그 어디를 좋아하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데 상관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곳 아무데나 앉으세요가 되죠. 8번에 볼게요. 얘는 별표를 3개쯤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중요하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뒤를 봤을 때 동사가 여기서 본동사가 나와요. will be 다음에 made 수동태죠. 그런데 뒤를 보시면은 여기에 makes라고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복합 관계대명사인 경우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랑 연결되는, 즉 문장 내에서 역할에 따라서 앞에다가 whoever인지 whomever인지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단어는 결국 뒤에 동사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격 형태와 ever를 결합시킨 걸 쓰셔야 돼요. 뒤에를 좀 볼게요. 뒤를 보시면 anyone who makes himself low라고 썼는데 얘는 anyone 다음에 나와 있는 who makes himself low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게 되죠. 결국은 자세히 보시면 얘는 makes himself high고 쟤는 makes himself low고 좌우 대비가 되죠. 그럼 뒤에 있는 것도 사실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이 두 단어 합치면 그냥 whoever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앞에 것도 고칠 수 있겠네요. anyone who makes himself high라고 쓸 수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practice에서 여기는 번호가 1번부터 여기 끊어봅시다. 1에서 9번 같은 페이지 중에서만 일단 질문 받을게요. 1에서 9 중에 지금 뭐가 즐거운 거야? 관계사가? 아니야, 네 옆에 찍은 친구 즐거워하길래. 여기 없어요? 1에서 9? 6번 또 7번이요. 7번 또 한 3? 네, 또 2번 또 4번이요. 4 또 됐어요? 일단 여기 보고 뒷페이지 갑시다. 그럼 자 2번 먼저 볼게요. 2번에서 보면은 관계대명사가 of 뒤에 what이 오느냐 of 뒤에 which가 오느냐 뭘로 구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what이 와봤자 그래봤자 what 뒤는 여전히 불완전한 게 와야 돼요. 그런데 전치사랑 지금처럼 관계대명사 which를 결합시켰다? 그랬으면 사실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부사랑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고 봐도 돼요. 어느 문장에서는 관계부사 뒤에 뭐가 와요? 완전한 문장이 오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구경하러 가봅시다. 봤더니 주어가 있어요. The General Public, 그쵸? 자, 일반 대중, those, 알고 있다. about의 목적어가 있는지 봅시다. about science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반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다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일단 끊어봅시다. 그러면은 대시란 접속사절 안에서 주어는 most예요. 대부분인데 도대체 무엇 중에서의 대부분이냐?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명사자리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는 거고 which를 쓰기에는 지금 뒤에가 어땠어요? 뒤를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과학에 대해서 뭐뭐뭐를 알고 있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about 뒤가 채워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know는 원래 알다 이때 뒤에 바로 목적어 쓰는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있어야 돼. know something 그게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비워져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구나. 즉 불완전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what이에요. 그래서 what이라는 명사절 자체가 most of 뒤에 들어가는 전치사의 목적어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국 과학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얻어진다는 거야? outside school, 학교 바깥에서 라는 얘기죠. 3번 문장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가 들어갔으면 뭐라고 그랬죠? 위에 이미 썼어요. 완전할 거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이에요. 역시 우린 뒤에만 보러 가보면 돼요. 그들이란 주어가 한다 동사 뒤에 목적어 일단 나와요. things, 그치? 근데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좀 더 봐야죠. suddenly without any planning이고 and 다음은 without considering their effects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아는 뭐냐? 얘는 여기 앞에까지 봐야 돼요. that those인데 showing behavior하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 즉 접속사 대절 속에서의 주어는 those죠. 확대해 드릴게요. 즉 얘는 여기서 좀 다른 색깔로 보자면 뒤에서는 얘가 주어예요. those. 그리고 are prone to. prone to는 무슨 뜻이야? 이거 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전문제에서 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을 혹시 몰라서 틀린 게 아닐까 싶은데 내 생각엔. 예, in 이게 뭐야? 뭐 여인숙, 여관 이런 얘기예요. 숙박 없어요. 어쨌거나 그치? 자, 그런데 which를 쓰려면 결과적으로 뭘 써야 돼?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요. 그쵸? 근데 뒤를 봐봐. He was staying. 그가 머무르고 있었다. stay는 원래 자동사예요. 어디에 머무르려면은 in the in이거나 at the in이거나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한 상태. 그러면 which는 못 들어가겠죠? Where he was staying. 6번에 가볼게요.
although란 접속사 뒤에 you know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예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땐 선생님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라면 명사절 접속사인 that도 가능하잖아요. 대신 접속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런데 뒤를 보세요. 그것이 시작한다. with의 목적은 얘예요. letter. 이 철자로 시작한다예요. 근데 letter 앞에 굳이 넣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대시였으면 저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시작한다. with 다음에 관사가 있어야 되지. 원래는 the letter라든지 with one letter, a letter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아무 관사 없이 letter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앞에 나와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철자 이렇게 꾸며주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비록 당신이 알지라도 뭘? 그 단어가 무엇으로, 즉 무슨 철자로 시작하는지를 알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볼게요. 역시 전치사가 들어가면 뒤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얘는 완전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봤더니 그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수동태가 왔는데 뒤에 뭘 채워야 돼요? 채우면 이상하죠 오히려. 물론 일부 오형식 사용식 동사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이 보답을 받는다.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보답을 받을 때는 뒤에다 원래 전치사 for를 써요. 예를 들면 어떤 착한 일에 대해 보상받는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 자리에 보상을 받는 이유, 대가를 받는 이유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for는 앞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앞에 있나요? things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사람들은 대부분 learn to do things 이런 일을 하는 법을 배운대요. 어떤 일? 자기들이 대가를 보답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에서 10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질문 번호 주세요. 13번 또? 15번 또? 16번. 16번 또? 14요. 14 또? 19 20 13에서 16까지 나왔고요. 19, 20 나왔어요. 다른 거 없어요? 18번이요. 18번이요. 네. 네, 있으면 중간에 끊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13번 먼저 볼게요. 자, 콤마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 위치라면 계속적 용법이건 아니건 간에 뒤는 불완전, 관계부사라면 완전이죠. 뒤만 보시면 된다 했어요. He believed 했어요. 그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가 다 채워진 것 같죠? 잘 봐야 돼요. 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명사를 목적어로 써요. 즉, believe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목적격 보어로서 투부정사를 쓸 수가 있어요. 또는 아예 대절, 명사절 자체를 목적어로 써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들어갈 어떤 목적어가 to be violating, 위반하고 있다. The individual rights of its citizens예요. 국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개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앞에 누구가 들어갔을까요? 앞에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 그러니까 얘는 연방 정부에 대해서 against, 맞서서 이 테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terrible bombing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 폭탄 말하자면 테러 같은 걸 저지른 거야. 왜 그랬냐? 이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갈 목적어가 앞에 있는 선행사였으니까 관계 대명사 자리라는 거고요. 14번 가볼게요. in 다음에 which가 들어간다면 아까 한번 비슷한 거 나왔죠? in which면 뒤에가 완전 와야 되죠. 뒤집어지죠 오히려. 보통은 which만 보면 뒤가 불완전이라고 하지만 전치사가 온 이상은 완전이에요. 그렇지만 in 다음에 what이 오건 그냥 what이 오건 간에 what은 변함이 없어요. 무조건 뒤는 불완전이에요. 즉 역시 우린 뒤만 보면 되는데 어라? 너무 쉽네. can be called 동사만 있고 일단 주어가 없어요. 혹시 도치가 됐나 해서 뒤로 가봐야 돼. 가봤더니만 cold가 왔으면 뭐뭐라고 불려지는데 adult onset diabetes 즉 성인 전용의 이런 당뇨병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뒤에 보어는 있고 주어는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불완전했던 게 맞다. 그 다음에 지금 15번이었어요. 볼게요. 앞에 보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뒤를 보세요. 장소만 보면은 알 수가 없고 위치는 불완전, in 위치는 완전이겠죠. 뒤를 볼게요. 사람들이요 can heal 치유될 수 있어요. 뭐로부터? from이란 전치사 뒤는 채워졌네요. stress, disorders, pain, depression 그 다음에 rollercoaster and more 여기까지 전부 다 목적어였네. from의 목적어 되게 길었네요. 어쨌거나 주어,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는 채워졌죠. 완전하니까 which는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in which고요. 한 단어로 고치면 뭐가 되죠? 스페이스잖아. where이죠. 바로 그 공간에서 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자, 아래쪽에 16번 볼게요. 앞에가 a group of attorneys예요. 소위 변호인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에 의해서 sponsored,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 I worked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게 사람인데 앞에 있는 게 어떤 task면 또 모르겠어요. 그쵸?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의 무리, 집단과 함께 일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with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뒷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선생님 뒤에가 I worked의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work는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she's working hard 그러면 걔는 참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럼 원래 뒤에 목적어 없어도 돼요. 그쵸? 두 번째, 앞에 나와 있는 게 선행사가 사람인데 나는 일한다 사람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목적어의 성질이 work의 목적어가 된다고 우겨 넣긴 좀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온다면 뭐겠어요? 대부분 위에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저는 집단들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어떤 유명한 사람 하나 이름을 말했어. 그럼 여기 전치사에다 with를 안 써도 돼요. 왜? 앞에가 빌 게이츠 봐. 내가 걔랑 얘기했겠어? 이랬겠어? 그분은 위에 이랬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딱 한 명인 콕 집어서 유명한 높은 사람 하나를 얘기하면 보통은 for whom을 써요. 그분을 위해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써요. 그렇지만 지금 떼거지잖아. group of authories나 그치?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들과 더불어 이랬다 이렇게 쓴 거예요. 18번 가볼게요. knowledge 그랬어요. 이것은 a condition. 어떤 컨디션이냐면 마찬가지야. 뒤는 완전, 얘는 불완전. 자, 사람이요. 반응한대요. 근데 in부터 여기 뒤에 manner까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란 뜻이야. 그러니까 hypersensitive, 너무 과도하게 예민한 방식으로 또는 unusual, 조금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한대요. 그 다음에 정작 react는 누구랑 쓰냐면 to랑 써요. 그러니까 아 맞다 원래 반응하다 또는 대응하다 respond 이런 단어는 뒤에 to란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잖아요. 그쵸? 지금 요 to가 그 to인 거야. 그럼 reacts to 어디에 반응해? Any substance or agent야. 어떤 물질이나 어떤 요소에 반응한다. 그럼 봐봐. 전치사의 목적어 채워졌어. 전치사 in의 목적어도 채워졌어. 뭘 흠잡을 거야? 명사 빠졌다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뭐야? 선생님 컨디션 이런 건데도 where 쓸 수 있어요? 돼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상황, 여건, 상황에서 case, situation, condition 다 where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19번 볼게요. A direction 그랬어요. 방향인데 자 여기 보시면 뒤에 마찬가지예요. 완전 불완전만 따지면 되겠죠. Cause and consequences예요. 원인과 결과 주어져. Follow 따라간다. 목적어 있어야 돼요. One another 서로서로를 목적어 있네요. 조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제발 관계대명사 들이대지 마세요. 완전한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in 위치죠.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 대명사 문제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 복합 요소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물론 지금 파트가 관계사니까 관계사 차원에서 중요해요. 1번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일치. 근데 그 수일치를 맞추려면 도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도치되냐면 장소, 부사구, 도치예요. 자 그러면은 힌트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위치를 고른 사람이라면 선행사를 a stage라고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뒤에 동사만 있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집중. 얘들아 이게 선행사야. 뒤를 딱 보니까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어. 주격 관계 되면서 위치를 고른다면 얘가 선행사 단수명사면 뒤에 동사가 수가 뭐가 돼야 돼요? appears가 와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서 꺾이잖아. 안 맞아. 그러면 근처에는 복수명사 뭐가 있어? 아 배우들. 그리고 appear는 원래 자동사야. 그러니까 배우가 나타난다 했으면 끝이야. 뒤에 뭐가 원래 없어. 그치? 그러면 뒷문장 일단 완전한 건 보이죠? 배우들이 나타난다, 등장한다. 그러면은 완전하니까 위치가 안 된다고 풀어도 돼요. 그런데 우린 조금 더 가봅시다. 왜? 온 위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 컴마 뒤에 자리에서 만약에 and 같은 접속사가 있었으면 on the stage죠. 왜 내가 더를 붙였냐면 앞엔 어지만 그냥 앞엔 처음 말했으니까 어떤 무대에 이랬지만 앞에 말한 그 무대니까 이번엔 그러고 그 무대 위에 라고 해서 요 구간이 뭐가 돼요? 어디에라는 장소 부사구가 주어보다 앞쪽으로 나가는 도치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뒤에는 동사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인 actors appear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도치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장소 부사구가 앞으로 도치된다면 동사가 앞으로 나간다는 아까 설명한 뭘 알아야 돼요? 도치의 원리를 대충 짐작을 해야 되고 그래 야 이 문제는 지금 관계사 선택 문제로 나왔지만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which appear이라고 해놨으면 고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which는요 where이나 on which로 고쳐야 되고요. appear은 그렇게 되면은 appears라고 써 있어도 여러분이 알아서 s를 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어법을 고칠 수 있느냐까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했던 도치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도치 좀 가봅시다. 자 도치는요 장소 부사구 도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지금 페이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 도표로 지금 해놨는데 보어 도치라든지 장소 부사구 도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어랑 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앞뒤 뒤집기만 하면 돼요. 그닥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죠. 현관펜 여기다 쳐야 돼요. 부정어구의 도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부정어구를 도치했을 경우에 의문문 어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의문문은 그거예요. 비동사가 있었으면 주어보다 비동사만 앞으로 치워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조동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즉, 실제로는 그 여자가 만약에 eat라고 현재 시제면 s를 붙여주겠지만 그 여자 만약 김치 먹어? 그러면은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봐요? Does she eat 김치 물어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부정어의 뒤에 의문문 어순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절대 김치 안 먹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Never does she eat라고 원형을 쓰겠죠. 이런 식의 도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부정어의 종류를 좀 보고 넘어갑시다. 옆에 나와 있는 건 너무 노골적인 부정어들이에요. 즉, no라든지 not이라든지 이런 애가 부정한 건 대부분 알아봐요. 그런데 알아보기 힘든 애가 바로 얘예요. 현관펜은 only에다 칩시다. only. 오직. 자, 그 다음에 이런 오직인 only 같은 애들은 대놓고 부정은 아니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긍정이지. 왜? 오직 그때에 라고 하면 다른 땐 죄다 아니고 바로 그때 하나만이라고 아주 강조해 주는 거죠. 그때라는 시간을. 근데 바꿔 말하면 그때만 빼면 99.9% 부정이지. 그거 하나 빼고 다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부정어의 그룹에 넣어줘요. 그리고 only가 붙어있는 다른 말들 예를 들면 after her death라는 전치사 구를 같이 묶어서도 데려가요. 중요한 건 only 혼자만은 도치가 안 되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뒤에다가 after her death 아니면은 after she died라고 해서 접속사절과 only 또는 전치사 구랑 only 아니면 어떤 단어 하나랑 only 이렇게 뭔가 묶어서 같이 데려가면서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이라고 강조한 뭐야? 그거 하나 빼고 99.9% 다 아니다 라는 말이 되면서 뒤에 도치된 걸 볼까요? Did I understand 라고 해서 주어가 가운데 들어가면서 즉 그냥 understood to do I가 아니란 얘기예요. Did와 understood가 분리된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only가 좀 특이한 부정어 과에 속한다였고요.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예를 들면 little 이런 것도 들어가죠. 또는 few 이런 애들도 들어가죠. little과 few는 이거 자체가 부정적 뉘앙스가 있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런 seldom 과에 속하는 애들 있죠. 얘 빼고 나머지는 다 ly 붙어있는데 그걸 한번 써볼게요.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hardly 거의 뭐뭇이 아닌 rarely 그 다음에 barely 끝으로 scarcely까지 얘네들은 다 ly가 붙어있어요. seldom과 마찬가지로 거의 안 하다 즉 almost never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not, never 이렇게 n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역시 부정어에 속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노골적인 부정어 not, no 말고 사실 never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nor도 있어요. neither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래도 다 n 계열이죠. neither, never, nor, no, not. 얘는 다 어쨌거나 부정어 계열이에요. 그렇죠? 부정어인 줄 알아봐야 도치 규칙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부정어를 알아봐라. 그 다음에 부정어가 앞쪽으로 나갔을 경우에 도치 방식은 의문문 어순이다예요. 얘는 말로 들었을 땐 잘 몰라요. 뒤 넘겨보세요. 넘어가셔서 여기 뒷부분에서 자, 요거 2번 잠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여기 9번, 2번, 9번만 지금 바로 해보세요. 2번, 9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이 litt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는데 부정어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 few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little 자체가 동사를 수식하잖아요. 여러분 동사는요 부사인 양을 나타내요. 우리가 thank you very much라고 해요. thank you very many라고 그래요. 그쵸?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나 걔 잘 몰라 라고 할 때 I know him little이라고 하는 거지 I know him few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나 거의 생각도 못했어 라고 하면은 I few knew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I little knew 거의 몰랐다. 대절 전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little만 앞쪽을 빼주면 돼요. little. 근데 중요한 건 동사가 knew라는 과거 시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요? 과거 시제 조동사를 불러내야 되죠. did와 know로 분리를 억지로 떼내고 나서 요 자리에다가 동사 I를 집어넣어야 되죠. 나머지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쭉 갖다 베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little did I know.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하죠. 소위 말해 나던치금이라서 얘는 정말 단골 손님이에요. not이랑 until을 같이 묶어서 데려가요. 그래서 빼준다면 not, until, 그리고 then까지를 써주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거 얘는 원래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not 때문에. 그러면은 did를 쓰고 I만 뒤로 보내주면 되죠. realize 이렇게 되고요. 대절 전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어절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죠. That he had told a lie. 자, 근데 여기다가 현관펜은 여기만 쳐볼래요? Not until then 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뒤가 도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요 부분에서요. 만약에 민문 문장인데 내가 있잖아 did not realize가 아니라 나는 깨달았다 라고 긍정문으로 써봅시다. 그런데 여기 대절을 똑같이 쓴다고 치자고요. 걔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 오직 그제서야 라고 쓸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야? 딱 그때가 아니면 그 전에 몰랐다는 얘기고 그 후에야 한번 알고 나면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데 만약에 only until then, only then이죠. only then이죠. 미안해요. only 다음에 그냥 then이죠. 오직 그제서야 이렇게 되죠. 그럼 만약 only then을 앞쪽으로 도치시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only then도 앞으로 똑같이 와요. 그쵸? 그러면서 뒤엔 똑같이 오겠죠. 오직 그제서야. 그 전엔 몰랐고 그날이 돼서야 간신히 알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only가 들어가게 돼도 부정어 도치는 똑같이 게 때문에 의미도 비슷하게 통하고 부정어 도치의 규칙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래쪽에 10번에 있는 건데 두 문장 하기 싫어서 한 문장 퉁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가보시면 자, if 생략하고 도치 구문한다. 자, 이거는 2학기 여러분의 학교 교과서에서 가정법이 나와요. 그래서 도치 구문이긴 하지만 다른 규칙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만 볼게요. 이렇게 if절에 were이 써있으면 가정법 시제가 뭐가 돼요? 가정법 과거죠. 그쵸? 가정법 과거는요. 딱 요렇게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즉 if절에 should가 들어있을 때와 if절에 were이 들어있을 경우에만 if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if 생략 가능이라고 쓰시는데 if가 생략 가능한 이유는 뭐다? if절 속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were가 should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if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대신에 있어야 될 게 사라졌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주어와 동사가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대문자로 were 써주시고 you라고 쓰고 in his shoes라고 씁니다. 아시겠지만 관용 표현에서 in one's shoes는 뭘 말해요? in one's standpoint죠. 내가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당신도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아래쪽 문장 어떻게 되겠어요? if를 생략하면 should가 앞으로 오겠죠? should you change가 돼요.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거든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안 되는 거 이따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가정법이 과거 완료예요. 그쵸? 뭘로 알 수 있어요? 뒤에 had pp가 있다는 걸로 알 수 있죠. 그쵸? had known이 있다는 걸로 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알 수는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다 if 생략하고 도치가 돼요. 그러니까 if를 생략하시면 돼요. 없애고요.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바뀌겠죠. 그런데 had known을 한꺼번에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had만 데려가고 I가 뒤로 빠져요. had I known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 what was going to happen 은 뒤에 know의 목적어니까 그냥 붙이시면 돼요. 즉, 뭔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았었더라면 I would never have left her alone. 내가 걔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나중에 시험 기간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had I라는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눈에 이것만 남아요. 나중에 had I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거 어법상 맞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망하죠. 언제? 이런 문장을 쓰다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쓰지 마세요. had I enough time 이렇게 써 있어요. I could do it better 이라고 써봅시다. 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시각적인 걸만 꽂힌 학생들, 즉 기계식 암기. had I가 어디 있었잖아요. 이런다고요. 그럼 쟤 맞아 보이죠? 자, 그런데 얘를 그냥 옮겨 써보세요. if를 환원시켜보자고. if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켜보겠지? I had로, 그치? 그럼 뒤에 목적어인 enough time이 오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had는 시제가 뭔 거야? 과거형 동사죠. had pp를 만드는 그 조동사 had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가정법 과거에서는 if가 언제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로지 were 아니면 should 썼을 때만 된다고 그랬는데 저기처럼 had만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생략을 해요? if를. 그쵸?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had I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기지 말란 얘기예요. 뒤를 보셔야 돼요. pp가 딸려 있는가를 봐야 한다 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